그러면 저는 고양이 행동가로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습니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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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와 사람이 만나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많은 대감님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고양이 통역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중에 메탈남님 분석을 꼭 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영상 여러분들과 분석하면서 고양이 행동학 정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리가 어디론가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계속 뒤를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메탈남님하고 눈을 맞추면서 계속 지금 가고 있거든요. 뭐지? 어디로 가는 거지? 나 따라가고 있어. 그래. 응. 새끼 때 야옹야옹야옹 이런 식으로 엄마 찾는 소리로 내는 소리가 야옹인데, 분명히 이거는 뭔가를 요청하고 필요로 하는 게 있을 때 목적지에 뭔가 메탈남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 내가 자기 집 못 찾겠건 담배랑 넘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대문으로 가고, 와, 그렇게 페이크를 쓴 놈이, 와, 이거 확실한 건 있네. 이 길이 누리가 처음 다니는 길은 아니에요. 낮 시간에는 아마 이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이때는 그냥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거고, 요 시간대에 사람이 없다는 걸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누리가.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메탈남님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낮 시간에 어딘가 숨어서 사람들이 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는 걸 이제 자꾸 봤다라고 하면 고양이는 모방 행동하고, 집에서도 이 집사들이 문 여는 거 보고 따라서 다 문 열잖아요. 와, 너무 멀리 왔다 지금. 와, 일반적으로 길고양이들이 생활하는 반경이, 암컷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500m 정도를 써요. 수컷 고양이는 반경 한 1km 정도를 쓰고. 근데 이 반경이 넓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먹을 게 충분치 않을 때, 먹고 살 만한 게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라서 길고양이 생활 반경보다 지금 훨씬 멀리 이동을 하면서 지금 누리가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밥자리가 확실해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지가 생기면 오히려 더 줄어들거든요. 사모님 보세요. 집이라는 이 넓지 않은 공간에서도 생활이 가능한 게 보장이 되면 점점 멀리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누리는 삶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지? 아, 새끼 어디 놓은 거야 아마. 원래 길고양이들은 자기 새끼 어디 있는지 절대 안 보여주거든요. 길고양이들은 둥지를 한 4군데 5군데 준비를 해요. 위험이 감지되면 2번째 베이스 캠프로 가는 거예요. 옮겨 다니면서 이제 새끼를 보살피는데, 이렇게 해서 메탈남님 데려간 곳에 새끼 고양이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무 일반적이지 않다. 와, 씨, 일단 들어가 보자. 와, 이거 끝났어. 영상 공사장에서 끝났어. 이건 못 참지. 너무 캄캄해. 너무 캄캄해. 앞에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뭐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녹슨 파이프고. 나 진짜 나 같으면 귀신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 메탈남님 대단하시다. 안에서 울어. 누리가 여기 딱 쳐다보고 있어. 이게 말이 쉽지, 밤 12시에 안에, 그리고 지금 너무 더러워요. 막 폐자재들이 다 깔려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누리가 이제 안쪽에 있으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선뜻 못할 것 같아요. 새끼 고양이들이랑 같이 있어, 누리. 여기가 보금자리였나 봐요. 사람들이 절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새끼 고양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상황인데, 새끼 고양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태어난 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눈을 뭐 양쪽 다 못 뜨고 아니면 한쪽 못 뜨고 다 정상 상태가 아니네. 이러면은 절반도 못 살아남죠. 보통 고양이들은 감기가 눈으로 오니까 눈에서 허피스 시작되면 그 다음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코 막히고, 그러면 엄마 젖도 못 빨아먹고 그렇게 그냥 무지개다리 건너게 되는 건데.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꾹꾹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꾹꾹이라는 게 어미 고양이한테 새끼들이 하는 모습인데, 메탈남님 손을 타거나 이런 애가 아니고 까칠한 애였잖아요. 출산 이후에는 고양이들이 예민해지고 사람을 그때는 먼저 공격해요. 새끼들을 지켜야 되니까.
오히려 사람을 먼저 공격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데 새끼 고양이를 만지고 있는데 거기서 꾹꾹이를 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 모순적인 상황이거든. 메탈남님을 친정 엄마 고양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희귀 영상이다. 제가 이걸 만약에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결국 데려가시네. 6마리예요, 6마리. 아, 새끼 고양이를 데려갔는데 눈이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되고. 메탈남님한테 얼마만큼 신뢰가 있어야지. 고양이가 공동육아라는 개념이 있긴 있어요. 엄마가 출산을 하고 새끼들을 두고 밖에 먹을 걸 구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한 큰엄마가 보살펴주고 젖도 먹여주고 막 이래요. 새끼 고양이들을 보살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은 이 메탈남님한테 좀 육아 좀 부탁합니다. 아픈 애들을 어떻게 너라면 뭔가 치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대보는 딱 그게 느껴지네요. 근데 메탈남님은 원래 고양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신다고. 예? 새끼 고양이 케어하는 거 엄청 힘든데 엄청난 선택을 하신 거지 진짜로.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밝은 데서 보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 아니, 그냥 눈을 아예 못 뜨고 있고 어떤 애는 막 눈에 고름이 그냥 가득 껴가지고 아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막내, 막내는 다른 고양이 반 토막밖에 안 돼. 다른 애들도 작은데. 눈곱 떼고 이거 살면서 처음 해보실 텐데. 결막에 염증 생겨서 고름 차 있고 띄우게 관리 안 해주잖아. 눈 안쪽에서 염증이 심해지면 안구 자체가 시력이 완전 없어져. 결막하고 각막이 거의 유착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엔 아예 진짜 눈을 못 뜨게 되는 상황이 돼요. 아유, 초보 아빠라서 애기들 어떻게 먹여야 될지 망연자실한 무슨.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나 너무 궁금하다. 우와, 많이 컸어. 프로 다 되셨어. 네, 애들 이게 잡는 게 다르네. 처음에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쓱, 빡, 싹, 싹. 배변 배뇨도 한 서너 시간마다 유도해줘야지. 안 그러면 얘네들은 대소변을 혼자 못 봐요. 시간 될 때마다 알람 맞춰서 호르몬이랑 생식기 주변부 마사지 하면 그때 이제 변이랑 소변 보니까 내가 봐서는 분명히 그 중간에 연차되셨다. 그새 애기들도 메탈남님한테 밥 얻어먹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귀엽다. 이 숙련된 자세 보소. 보통 사람 젖 먹이면 이렇게 눕혀서 먹이잖아요. 그렇게 분유 먹이면 애들이 오연성 폐렴, 기도로 넘어가서 애들이 폐렴 걸려서 죽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세워서 먹여야 돼요. 등이 하늘로 가게. 밖에 고양이 소리다. 밖에 고양이 소리 나. 누리 왔어. 누리 왔어. 누리야. 일주일 만에 누리가 왔어요. 네 새끼들 보러 왔나? 새끼 고양이가 없어지면 어미 고양이들이 그 주변을 계속 배회하고 또는 그 근처에 가서 계속 새끼를 찾으면서 울거든요. 이 집 안에는 원래 못 들어왔어요, 누리는. 네. 허락되지 않은 안쪽 공간이다 보니까 근처에 오긴 했지만 계속 돌아섰을 확률이 높고, 오늘은 근데 마침 그 앞에 와서 울음소리를 냈을 때 메탈남님이 딱 해치했던 그 순간이어가지고 누리 들어가. 밥 먹다가 옆에 새끼 또 그루밍 한번 해주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애들 다 눈뜨게 해줬다고. 이렇게 가족이 됐네. 전설의 영상이잖아. 근데 마지막에 메탈남님 내적 환호성 질렀을 것 같아. 독방육아 탈출. 독방육아 탈출했어. 야, 이런 상황은 근데 정말 흔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미 고양이가 간절함을 가지고 케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완전히 부탁을 한 거고, 그걸 또 흔쾌히 받아들여 주신 거잖아요. 새끼 고양이들이 고비를 잘 넘기고 뭔가 바톤을 이어받듯이 이젠 내가 애들을 케어할 수 있다옹. 감동이다.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스토리니까 주작이 아니냐라는. 그러면 저는 고양이 행동가로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겠습니다.
누리한테 시나리오를 툭 던져주고 너 저기 파이프관에서 출산을 일단 하고 밤 12시에 나를 데리러 와. 보폭을 나랑 맞춰가지고 따라가는 것처럼 해서 너 가야 돼. 특수분장으로 눈곱 다 아픈 연기하고 걔는 젖 주지 마. 요 정도 시나리오를 주고 가르칠 수 있으면 거의 뭐 그건 누리라는 존재의 주작 아닌가요? 틈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 리얼 스토리. 약간 나 완전 지금 지쳤어. 너무 몰입해가지고 영화로 찍어도 이렇게 못하죠. 말도 안 되죠. 마지막으로 보너스 영상. 야 청소야 청소. 청소한다고 새끼 고양이들 박스에 넣어가지고 지금 마당에 내놨는데 누리 완전 지금 양리둥절하고 있습니다. 난 나가면 왠지 방 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든다옹.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옹. 내 거 왜 방석 다 빼고 빼냐옹. 들어 누웠어. 버티기 들어갑니다. 방 뺄 거면 날 쏘고 가라. 터줏대감처럼 지금 딱 지키고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가 막내 목덜미 물고 지금 집 안으로 옮겼어요. 자연의 섭리라는 게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막내 제일 조그마한 새끼 고양이부터 챙긴단 말이에요. 6마리 고양이들 중에 단 한 마리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라는 의미예요. 도움을 요청을 한 거 자체도 누리가 워낙 모성애가 강하다 보니까 이 6마리 새끼 고양이를 전부 다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그냥 도박을 한 거예요. 잭팟 터졌네. 진짜 이거는 진짜 777. 너무 낯선 이야기라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이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길고양이들, 동네 고양이가 되고 그리고 누리와 6마리 새끼 고양이들처럼 사람 옆에서 계속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신 메탈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요. 발바닥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세요. 안녕. 많이 컸다. 너 말 안 들으면 메탈남님 막내랑 가서 바꿔볼 건데. 갑자기 말을 너무 잘 듣네. 갑자기 정자세로 차렸죠.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궁사체입니다. 전 여기 살겠습니다.